자, 일단 질문 답변 같이 볼게요. 일단 부정적 화폐 시장의 충격을 이라고 해놨죠. 요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DDAA 모형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해놨는데 이제 밑에처럼 썼다는 거예요. 요거. 그럼 부정적 화폐 시장 충격은 일단 뭐를 이동시켜야 돼요? AA 곡선을 이동시켜야지 DD를 움직이면 안 되죠. 일단 원칙상. 그래서 우리가 AA 곡선은 자산시장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자산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환율 E하고 Y 국민소득의 조합을 AA 곡선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자산시장에 이제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화폐시장, 또 하나는 외환시장. 그래서 외환시장 쪽은 이제 이자율 평가서 식을 써주시면 되고,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쓰는 게 이 화폐시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P분의 MS는 오른쪽 화폐 수요 L, Y, 뭐 I로 쓰든지 R로 쓰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부정적이라는 것은 어디가 더 큰 거냐면 오른쪽이 더 큰 게 부정적 화폐시장 충격이에요. 오른쪽이 더 커지는 거. 그럼 오른쪽 더 커지는 경우는 일단 왼쪽이 작아지면 되잖아. 가장 기본은. 그 왼쪽에 딱 눈이 뜨는 게 일단 통화량이 눈에 보이시죠? 저 통화량이 뭐하면? 감소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 부정적 화폐 시장 충격이라고. 또는 오른쪽이 증가하면. 근데 오른쪽 뭔데요? 화폐 수요 증가잖아. 화폐 수요 증가도 부정적 화폐 시장 충격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부정적 화폐 시장 충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통화량 감소,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화폐 수요 증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질문 떠나서 AA 곡선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AA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할 때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뭐에 대한 주제였어요? 어떤 주제일 때 제가 요 과제 드렸어요? 그때 이제 차단 효과.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 같은 경우는 매보로토의 충격이 차단된다. 요거 설명드렸죠? 근데 그때 그 내용은 이제 실물시장 충격이라고. 실물시장, 화폐시장 충격이 아니라. 그래서 실물시장, 화폐시장의 충격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환율 제도에 따라서. 일단 이제 그래서 요걸 제가 과제로 드린 거고, 일단 해보죠. 그리고 질문 다시 볼 거고. 환율 Y, 우상향이 DD, 우하향이 AA. 그렇게. 그래서 교차점에서 환율이 E0, 국민소득이 Y0. 그래서 부정적 화폐시장 충격 발생되면 AA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균형이 변화가 발생되는데 일로 변하면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점은 어떤 상태예요? 환율 제도상 변동 환율 제도라고. 환율 변했으니까 여기가 최종 규정이에요.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의 경우는 여기. 그럼 국민소득은 아까보다 작아지는 거가 되죠. 근데 고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 이제로에서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정으로 말을 바꾸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셔야 돼? 다시 가장 기본은 이제 통화량 감소하면 금리가 뭐하고? 올라가고, 맞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외환이 유입이 되고, 외환 유입되면 고정일 때는 외환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럼 통화량이 다시금 증가를 해야 되니까 AA 곡선이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고정.
그럼 지금 부정적 화폐시장 충격 같은 경우는 차단 효과가 어디가 더 확실해요? 고정이야. 그럼 변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그 일반적 교과 설명하는 거는 실물시장 충격. 실물시장 충격은 어떤 환율제도? 변동 환율제도가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는 거고, 화폐시장의 부정 충격은 고정 환율제도가 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과제로 드린 거다. 네. 고정에서 A가 움직이긴 해요. AA요? 네. 왼쪽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예, 다시 가는 거죠. 왼쪽 갔다가 다시 이동. 이렇게 설명할 때 왼쪽 이동했다가 다시 오른쪽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죠. 그럼 이동한 건 단기적으로. 그때는 단기 장기를 쓸 필요 없어요. 왼쪽 갔다가 바로 그냥 오른쪽 이동하는 거지. 여기서 단기 장기 나눠 쓰시면 안 되거든. 장기라는 것은 이제 가장 우리 때 수업할 때 뭐냐면 환율의 변화의 예상. 보통 일반 뭐 언론에서 장기 나오면 물가의 변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왼쪽 갔다 다시 오른쪽 가는 걸 단기 장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설명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답이고, 지금 이제 이분 질문하신 거는 일단 얘가 좀 잘못된 게 미국 관세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관세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대미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DD 복수 어떻게 된다? 좌측으로 이동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신흥구 자본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 일단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맞다 하더라도, 자, A가 우측 이동했을 때 A가 지금 우측 이동하는 걸 설명했고 환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환율 올라가면 순수수 증가하는데 그때는 DD를 이동시키시면 안 되고 그냥 오른쪽 이동으로 DD 이동 없이 순수 증가는 요 선상에서 이동하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점이 뭐가 돼요? 바로 변동 환율 제도일 때의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로 이동한다가 더 잘못된 거죠. 왜냐면 B로 이동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환율이 A나 B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변동이 아니잖아. 지금 변동 환율 제도에서 환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하락한다는 이렇게 설명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하락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A나 B나 환율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고정이라고. B는 고정, 여기는 고정, 여기는 변동. 이렇게 설명하셔야 된다. 대신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죠. DD가 좌측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0에서 DD가 좌측 이동. 이렇게. 그럼 균형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국민소득은 줄어들죠. 이렇게. 그럼 B는 무슨 환율에도 변동이죠, 변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ISLN BP 모형할 때랑 내용이 다른 게, ISLN BP 할 때는 변동 환율 제도에도 국민소득이 안 줄었어요. 그 모형에서는. 근데 여기는 DDA에서는 국민소득이 줄었죠. 근데 고정은 더 준다는 거예요. 고정은 더 준다. 이게. 그래서 AA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DD가 좌측으로 갔죠. 일단 순수출 감소. 즉 수출 감소로. 그럼 환율 무슨 압력? 일단 수출이 감소했으니까 원래 수출은 외환 공급에 영향 주는 거야. 외환 공급. 수출 증가 외환 공급에서 오른쪽. 수출 감소는 외환 공급 곡선이 좌측. 그럼 무슨 압력?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되잖아. 그럼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1달러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갈 압력. 그럼 그만큼 원화는 많고 달러는 부족한 상태. 그럼 해결 방법은 시장에다 달러를
매각해야죠. 외환 매각. 그럼 통화량 감소. 그럼 AN은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그럼 균형은 C. 그럼 C는 고정 환율 제도. 이렇게. 그래서 고정일 때 어떻게 돼? Y가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실물장 충격, 부정적 실물장 충격의 경우 변동보다는 고정의 충격이 더 크다는 거죠. 변동이 더 적게 나오고. 이게 차단 효과. 100% 차단은 안 되잖아.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수정을 또 해드렸고, 일단 부정적 화폐시장 충격은 방금 얘기한 AA부터 먼저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